하늘도 슬픔을 아는지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부대 영안실 앞. 차가운 빗줄기를 뚫고 검은색 관용차가 멈춰섭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여자의 구두굽 소리가 텅 빈 복도에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지윤.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장만을 누벼온 전설적인 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육군 중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치실 문이 열리고 하얀 천에 덮인 차가운 주검 앞에 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천을 걷어내자 나타난 것은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환하게 웃으며 전화를 하던 외아들 이진우 일병이었습니다. 부대 측은 말합니다. 우울증에 의한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윤의 매서운 눈은 아들의 손목에 남은 선명한 결박, 흔적과 정강이에 박힌 담뱃불 자국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살기로 변합니다. 잠시 후 본격적인 복수의 서막이 오릅니다. 이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정의로운 복수를 완성합니다. 안치실 내부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강지윤의 심장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용암보다 뜨거웠다. 그녀는 아들의 창백한 뺨을 만지며 그 아래 감춰진 진실을 읽어내려갔다. 군의관과 헌병대 수사관들이 그녀의 눈치를 보며 헛기침을 내뱉었다. 군단장님,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 일병은 평소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유서도 발견되었고 상황은 명확합니다. 사단장 최만식 소장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다. 지윤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그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707 시절 적진 한복판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적응을 못해서 정강이의 담뱃불을 지지고 스스로 손목을 묶은 채 목을 맸단 말인가? 최 소장, 자네는 내 지능을 모욕하고 있나? 아니면 군인의 양심을 팔았나? 지윤의 일갈에 최 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이 사건이 조용히 덮이기를 바라는 군내 사조직 알자회의 핵심 멤버였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아무리 상급자라 하셔도 자살로 결론난 사건을 두고 억측을 부리시면 곤란합니다.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장례부터 치르시죠. 최 소장의 뒤에 서 있던 가해자 중대장과 소대장들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에는 자식을 잃은 어미에 대한 동정 따위는 없었다. 그저 귀찮은 사건이 빨리 종결되기만을 바라는 비겁함만이 가득했다. 지윤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을 마주한 장교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찢어 죽이기 직전의 맹수, 아니 사신 그 자체였다. 장례. 지윤이 피식 허무한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들어올리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장례식은 필요 없다. 내 아들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진정한 죽음은 가해자들의 목숨을 제물로 바친 뒤에야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영정 사진을 가슴에 품고 안치실을 나섰다. 최 소장이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막아섰다. 강 장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시신을 인도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지윤은 멈춰 서서 어깨너머로 차갑게 뱉었다. 시체만 치워라. 내 아들의 원수들이 살아있는 땅에 내 아들을 묻을 순 없으니. 오늘부로 법은 죽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집행한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멀어질수록 영안실의 장교들은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일개 사병이 아니라 잠자던 괴물의 영린이었다는 사실을. 지윤은 쏟아지는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들의 유품 속에서 발견한 낡은 수첩의 한 페이지가 떠올랐다. 그곳에는 피 묻은 글씨로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들 옆에는 알자회라는 핏빛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강지윤은 관용차 대신 비에 젖은 낡은 지프차에 올랐다. 그녀는 운전대를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다. 그녀가 꺼내든 휴대폰에는 단 한 명의 번호만 찍혀 있었다.
나다 독사. 10년 만에 사냥을 시작한다. 애들 모아라. 무기 대신 연장을 챙겨서. 수화기 너머에서 짧지만 강렬한 대답이 들려왔다. 준비됐습니다, 팀장님. 어디로 갈까요? 지훈의 눈에서 서슬 퍼런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포천으로 와라. 오늘 부대 하나를 통째로 도살할 거니까. 지프차는 빗줄기를 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전설의 귀환 그리고 피의 숙청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안치실에 무거운 철문을 걷어차듯 열고 나온 지훈의 뒤로 사단장 최만식의 비겁한 고함이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그녀의 정복을 검게 적셨고 어깨 위에서 빛나던 세 개의 은색별은 차가운 빗물에 씻겨 그 광채를 잃어갔습니다. 지훈은 군단장에게 제공된 관용차 대신 부대 외곽의 으슥한 폐차장에 세워둔 낡은 지프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부대 인근에 다 쓰러져가는 여관방이었습니다. 지훈은 비에 젖은 정복을 거칠게 벗어던졌습니다. 한때 명예라 여겼던 그 옷이 지금은 아들의 피를 덮으려 했던 공범자들의 수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침대 밑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군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10년 전 707 특수임무단을 떠나며 다신 입지 않겠다. 맹세했던 검은색 가죽 코트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죽 코트를 걸치고 거울 앞에 선 지훈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자애로운 어머니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오직 죽음의 냄새를 맡고 깨어난 전설의 요원, 독사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 아들의 유품이 담긴 배낭을 쏟아냈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배낭 속에서 아들의 채취가 배어나왔지만 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유품들 사이에서 비릿한 피냄새와 땀냄새가 섞인 작은 수첩 하나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진우가 이등병 캠프 때부터 품고 다녔던 수첩이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첩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엄마, 저 오늘 첫 휴가 날짜 잡혔어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라는 해맑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가 뒤로 넘어갈수록 글씨는 공포에 질린 듯 잘게 떨리고 있었고 문장은 비명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친 순간 지훈의 눈동자가 팽창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들의 손톱이 깨질 정도로 꾹꾹 눌러 쓴 이름들과 함께 검은색 볼펜으로 진하게 덧칠해진 단어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알자회. 군 내부에서 암세포처럼 자라나 인사권을 휘두르고 비리를 일삼던 유령 같은 사조직. 그 이름 옆에는 중대장 김철수, 소대장, 이민호, 그리고 방금 영안실에서 가증스러운 표정을 짓던 사단장 최만식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우연히 그들의 비자금 장부를 목격했고 그날 이후 진우의 군 생활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수첩에는 그들이 진우를 어떻게 결박하고 어떤 식으로 고문하며 입을 막으려 했는지 지옥 같은 나날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들의 비명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훈의 주먹에 힘이 들어가며 장갑이 터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자 오히려 머릿속은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가죽 코트 안쪽 주머니에 검게 그을린 단검한 자루를 쑤셔 넣었습니다. 707 시절 수많은 적의 경동맥을 단칼에 끊어냈던 그 불길한 칼날이었습니다. 진우야,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마. 이 수첩에 이름 적힌 놈들 한 명도 빠짐없이 내 앞에 무릎 꿇리겠다. 장례식은 필요 없다. 그놈들의 목을 베어 내 제사상에 올리는 그날이 진짜 연결식이 될 테니까. 지우는 여관방의 전등을 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만이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냥감인 중대장 김철수가 지금 이 시각 부대 인근 비밀 안가에서 접대부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들이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있는 그 시각에도 살인자들은 독주를 마시며 승진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여관을 나와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뒤로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윤의 연락을 받고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한때 그녀와 함께 사선을 넘나들었던 707 출신의 퇴역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윤의 서늘한 눈빛만 보고도 오늘 밤 포천의 피바람이 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지윤이 지프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짐승의 포효처럼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깼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아들이 죽어간 부대 쪽을 매섭게 노려보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사냥을 시작한다. 시체만 치울 준비나 해라. 지프차는 거친 흙먼지를 일으키며 어둠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이제 법도 규정도 계급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피와 복수만이 지배하는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3 707 전설의 집결과 철문의 붕괴. 부대 정문에서 불과 500m 떨어진 폐쇄된 간이 휴게소.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대형 검은색 세단들과 덩치 큰 지프차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하나같이 검은 우위를 눌러쓰고 있었지만 그 틈으로 보이는 눈빛은 일반적인 사내들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곳만을 골라 누볐던 전설적인 70 정수임무단 707의 퇴역 대원들이었습니다. 지윤이 지프차에서 내려 그들 앞에 섰습니다. 가죽 코트 위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707 시절 독사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며 수많은 테러범의 심장에 칼을 꽂았던 그녀의 위엄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팀장님 오셨습니까? 과거 지윤의 오른팔이었던 강태식이 우위를 벗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에는 커다란 흉터가 남아 있었고 마디가 굵은 손에는 무기 대신 묵직한 절단기와 쇠지렛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격수 출신의 박하사, 폭파 전문가였던 최중사까지 사회각지에서 평범한 가장으로 혹은 사업가로 살아가던 그들이 지윤의 사냥을 시작한다는 단 한마디에 생업을 팽개치고 이곳 포천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지윤은 말없이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췄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는 구구절절한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윤의 가슴에 안긴 아들의 영정 사진을 보는 순간 오늘 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임무가 아니라 전우의 피부치를 죽인 놈들에 대한 사적인 처단이자 707식의 무자비한 심판이었습니다. 장비 확인해라. 지윤의 짧고 건조한 명령에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총 대신 몽둥이와 너클, 그리고 손목을 단번에 꺾어버릴 수 있는 케이블 타이를 챙겼습니다. 총소리가 나면 군단 전체가 움직이겠지만 소리 없는 폭력은 그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목표는 사단 사령부 그리고 알자회 놈들의 아지트다. 막아서는 헌병들은 급소만 때려 눕혀라. 죽이지는 마라. 오늘 밤 죽어야 할 놈들은 따로 있으니. 지윤은 지프차에 올라타며 다시 한번 아들의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거대한 엔진 소리가 빗소리를 집어삼켰고 7대의 차량이 대오를 맞춰 부대 정문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정문을 지키던 위병소 병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전등 하나 없는 어두운 밤 라이트를 꺼버린 검은 차들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병들이 정지 신호를 보내며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선두에 선 지윤의 지프차는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정지하십시오. 사격하겠습니다. 위병 조장이 소리쳤지만 지윤은 핸들을 꽉 잡은 채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아들의 정강이에 박혀있던 그 담뱃불 자국만이 선명했습니다. 쾅! 육중한 철제 바리케이드가 지프차의 범퍼에 부딪혀 종잇장처럼 구겨져 나갔습니다. 뒤를 따르던 세단들이 헌병들의 방어선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부대 연병장으로 진입했습니다.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지만 707 베테랑들의 움직임은 그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위병소의 통신 장비를 박살내고 대응하려던 헌병들을 찰나의 순간에 제압했습니다. 누구냐? 너희 정체가 뭐야?
바닥에 엎드려 신음하는 헌병장교를 지훈이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가죽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사단 사령부 건물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따르는 대원들의 발소리가 젖은 아스팔트 위를 짓눌렀습니다. 알자회 놈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는 곳 어디지?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헌병 장교의 목을 조르는 듯 했습니다. 장교가 겁에 질려 손가락으로 장교 식당 건물인 백호관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지금 이 시각에도 사단장 최만식과 알자회 핵심 멤버들이 아들의 죽음을 자축하며 양주를 따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훈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백호관의 불빛을 노려보았습니다. 손안의 단검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완전 포위, 그리고 도살. 내 아들 영정 앞에 무릎 꿇지 마라. 다리 잘릴 테니까. 지훈은 혼잣말처럼 읊조리며 백호관의 육중한 문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포천의 밤은 비명이 아닌 뼈가 부러지는 소리로 가득 찰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번개가 내리치며 검은 가죽 코트 위에 맺힌 핏빛 같은 빗물들이 번뜩였습니다. 진정한 사냥의 막이 올랐습니다. 백호관 2층 특실. 육중한 문 너머에서는 천박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몸통 중 하나이자 알자회의 행동대장 격인 중대장 김철수. 그는 지금 자신의 진급을 확약받은 듯 기세등등하게 양주를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이 차가운 영안실에 안치된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김중령, 아니 이제 곧 중령 달 텐데 한 잔 받아. 그 성가신 놈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더구먼. 역시 알자회의 보배야. 사단장 최만식이 던진 비릿한 칭찬에 김중령은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잔을 비워냈습니다. 그들의 발치에는 아들 진우가 마지막까지 움켜쥐었을 군인 정신과 명예가 술안주처럼 짓밟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견고하게 잠겨있던 특실의 육중한 나무문이 경첩제 뽑혀나가며 실내로 날아들었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술잔들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술기운에 젖어있던 장교들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자욱한 먼지 속에서 검은 가죽 코트를 입은 사신 강지훈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떤 놈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김중령이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급격히 수축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707 대원들이 순식간에 실내를 장악하고 다른 장교들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강 군단장님,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최만식이 권위를 내세우려 소리쳤지만 지훈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김중령의 멱살을 낚아챘습니다. 지훈은 그대로 김중령을 들어올려 벽에 처박았습니다. 백헤이주에 육박하는 거구인 김중령이었지만 707 전설의 완력 앞에서는 종이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내 아들 진우, 죽기 전에 많이 아팠다더군. 지훈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아서 오히려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김중령의 오른쪽 손목을 꽉 쥐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 내 손목이. 조용히 해. 내 아들은 비명도 못 지르게 입을 막았다며. 너도 똑같이 느껴봐야지. 지훈은 주머니에서 아들의 수첩을 꺼내 김중령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핏자국으로 얼룩진 그 페이지를 보는 김중령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훈은 아들이 당했던 그대로 김중령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역방향으로 꺾기 시작했습니다. 오드득, 오드득 소리가 날 때마다 김중령은 거품을 물며 까무러치려 했지만 지훈은 그의 급소를 눌러 정신을 잃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우 정강이의 담뱃불 지진놈, 너지? 그게 그렇게 재미있었나? 지훈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타오르는 양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김중령의 허벅지에 그대로 갖다 댔습니다. 살이 타는 매캐한 냄새와 함께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지훈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해주세요.
장군님, 살려주세요. 김중령이 비굴하게 눈물을 흘리며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의 턱을 잡아 강제로 자신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내 아들도 빌었겠지. 살려달라고,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그때 너는 뭐라고 했지? 장례식은 필요 없다고 했나? 지우는 김중령의 군복 견장을 손으로 직접 뜯어버렸습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대위 계급장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지우는 그 계급장을 군화발로 지식이며 김중령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무릎 꿇지 마라. 내 다리는 오늘 이후로 땅을 밟지 못할 테니까. 지우는 곁에 있던 태식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은 묵직한 망치를 꺼내 들고 김중령의 무릎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백호관 안에는 절규보다 더 처참한 뼈가 가루가 되는 둔탁한 소리가 2번 울려 퍼졌습니다. 벽에 붙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만식과 다른 장교들은 공포에 질려 실금을 했습니다. 지우는 피가 묻은 장갑을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숨이 붙어 신음하는 김중령을 쓰레기처럼 내팽개치고 최만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재물이다. 다음은 누구 차례인지 본인이 더 잘 알겠지. 최 소장. 지훈의 서늘한 살기에 최 소장은 대답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백호관을 나서며 대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쓰레기는 연병장 국기계양대에 거꾸로 매달아 놔라. 전 장병이 이놈의 몰락을 똑똑히 보게. 비 내리는 포천의 밤, 아들을 죽인 첫 번째 가해자의 처참한 비명이 산자락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사냥은 시작되었고 알자회라는 거대한 어둠의 심장을 향해 지훈의 칼날은 더욱 깊숙이 파고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대장 김철수의 처참한 비명이 연병장을 가득 채우는 동안 지훈은 사단 사령부의 심장부인 사단장실의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대원들은 이미 사령부 내의 모든 통신망과 CCTV를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지훈은 사단장 최만식의 책상 위에 아들의 피가 묻은 수첩과 함께 조금 전 백호관 금고에서 강제로 탈취한 검은색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군내 비밀 사조직 알자회가 지난 10년간 군납업체들과 결탁해 빼돌린 비자금의 흐름, 그리고 그 돈이 육군 본부와 정치권 어디까지 흘러들어갔는지를 증명하는 치명적인 기록들이었습니다. 사단장 최만식은 사색이 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걸 어디서? 강 장군, 이건 국가 기밀일세.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나? 최만식이 최후의 발악처럼 소리쳤지만 지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책상 위에 놓인 장교용 단검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단검 끝으로 장부의 첫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기밀. 내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챙긴 이 더러운 돈뭉치가 기밀인가? 자네들이 알자회라는 이름 뒤에 숨어 군을 썩게 만드는 동안 내 아들은 그 썩은 냄새를 맡았다는 이유로 죽어야 했다. 지훈의 목소리는 갈수록 낮고 예리해졌습니다. 그녀는 장부에 적힌 육군본부 핵심 인사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은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사참모부장, 감찰실장, 심지어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까지. 알자회는 군의 인사권을 장악해 자신들의 세력을 요직에 앉히고 그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기는 거대한 카르텔이었습니다. 자네가 믿는 그 윗선들. 지금 이 시각 내가 보낸 자료들이 언론사와 감사원에 도착하고 있다. 그들이 자네를 지켜줄 것 같나? 아니, 그들은 지금 본인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네라는 꼬리를 자를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지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만식의 개인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의 전화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최만식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벽에 걸린 거대한 작전지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봐라. 이게 자네가 지켜야 했던 부대고 저 연병장에 있는 병사들이 자네가 목숨 걸고 지켜야 했던 아이들이다. 그런데 자네는 그 아이들의 보급품을 횡령하고 진실을 말하는 병사를 살인자로 만들었어. 지훈은 최만식의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 중 하나를 손으로 비틀어 떼어냈습니다. 날카로운 핀이 최만식의 정복을 뚫고 살점을 파고들었지만
지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별 2개. 이 은빛 별이 부끄럽지도 않나? 707 요원이었던 내게 배운 첫 번째 수칙이 뭐였는지 기억나나? 부하의 등 뒤에 숨는 지휘관은 적보다 먼저 죽인다였다. 지우는 사단장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국기 계양대에 거꾸로 매달려 신음하는 김철수 중대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대 내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병사들이 창가에 붙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알자회라는 공포의 통치 아래 숨죽여 지내던 병사들의 눈에 일종의 경외심과 희망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소장, 자네의 카르텔은 오늘로 끝이다. 이제 자네가 믿었던 그 조직원들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꼴을 지켜봐라. 나는 자네를 죽이지 않을 거다. 살아서 자네가 쌓아올린 가짜 명예가 오물통에 처박히는 과정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지우는 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태식과 대원들이 최만식을 결박하여 바닥에 꿀렸습니다. 지우는 사단장실 책상 위에 놓인 직통 전화를 들었습니다. 수신이는 육군본부 참모총장실이었습니다. 총장님, 접니다. 강지윤입니다. 지금 포천 XX 사단에 와 있습니다. 알자회의 실체와 장부, 그리고 제 아들의 살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즉시 헌병대를 보내십시오. 만약 10분 내로 답이 없으면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당황한 목소리를 뒤로하고 지우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마지막 재물, 아들을 직접 죽이고 은폐를 지시한 실질적 배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번개가 다시 한번 지훈의 차가운 얼굴을 비췄습니다. 사냥은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육군본부의 헌병대가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분. 하지만 지훈에게 그 시간은 자비를 베풀 시간이 아니라 밀린 숙제를 끝내야 할 최후의 집행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결박된 사단장 최만식을 개처럼 끌고 사단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태식과 707 대원들에 의해 소집된 알자회 소속 간부 20여 명이 공포에 질린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강당 안에는 아들 진우의 영정사진이 단상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환 하나 없는 적막한 단상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진우의 얼굴이 이 더러운 죄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최만식을 진우의 영정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전부 고개 들어. 지훈의 서슬 퍼런 명령에 장교들이 부르르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때 부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병사들을 소모품처럼 부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지훈은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가 구석에 놓여있던 커다란 자루를 거꾸로 쏟아냈습니다. 챙그랑 챙그랑.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바닥에 쏟아진 것은 수십 개의 계급장이었습니다. 조금 전 대원들이 강당에 모인 장교들의 어깨에서 강제로 뜯어낸 것들이었습니다. 무궁화와 별들이 먼지 구덩이 속에 굴러다녔습니다. 너희들이 이 쇳조각을 어깨에 달고 권세를 누리는 동안 내 아들은 너희의 비리를 덮기 위해 손톱이 빠지도록 벽을 긁으며 죽어갔다. 너희가 마신 술은 내 아들의 피였고 너희가 가로챈 성과급은 내 아들의 목숨값이었지. 지우는 가죽 코트 안에서 아들을 결박했던 것과 똑같은 굵은 밧줄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가장 악질적으로 가혹행위에 가담했던 작전과장과 인사과장을 지목했습니다. 너희가 진우의 손목을 이렇게 묶었나? 아니면 이렇게 비틀었나? 지훈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강당 안에는 비명보다 더 처참한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은 그들을 단상 기둥의 굴욕적인 자세로 결박했습니다. 707의 고문방지 훈련을 역으로 이용한 죽지는 않되 극심한 고통이 전신을 지배하게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장군님, 제발 군법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이건 사적 제재입니다. 한 장교가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그에게 다가가 군화발로 그의 입을 짓눌렀습니다. 군법, 너희가 그 법을 비웃으며 내 아들을 죽일 때는 어디 있었지? 너희가 법의 이름을 빌려 살인을 저질렀으니 나는 어미의 이름으로 너희를 심판한다. 지훈은 준비해 온 휘발유통을 열었습니다. 강당 바닥에 쏟아진 계급장 위로 누런 액체가 스며들었습니다.
장교들은 자신들도 태워 죽일까봐 실성한 듯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라이터를 켜 그 더러운 계급장 더미 위로 던졌습니다. 화르륵. 불길이 치솟으며 가짜 명예들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지우는 불길 너머로 떨고 있는 최만식을 응시했습니다. 최 소장, 저 타오르는 쇠조각들이 자네의 미래다. 내일부터 자네는 장군이 아니라 아동 살해범이자 횡령범으로 기록될 거다. 자네 자식들이 학교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자네 부인이 어떤 눈총을 받을지 평생 지켜보며 살아라. 죽음보다 더한 지옥이 뭔지 내가 보여주지. 그때 강당 밖에서 수십 대의 차량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육군 본부 헌병대와 중앙수사단이 부대 정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지우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불타는 계급장 더미를 뒤로 한 채 강당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태씨가 정리해라. 예, 팀장님. 놈들이 혀를 깨물지 못하게 입을 다 막아놨습니다. 수사단에 고스란히 인계하겠습니다. 강당 문이 열리자 수많은 플랫이 세례와 헌병들의 총구가 지훈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가죽 코트를 휘날리며 품에는 아들의 사진을 꼭 껴안은 채 그녀는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육군 중장 강지훈이다. 가해자 전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사단 내 모든 알자회 비밀 장부를 압수했다. 거부하는 자는 내 손에 직접 죽을 줄 알아라. 그녀의 압도적인 기세에 수사단원들조차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우는 부대 연병장을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빗줄기는 잦아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 응어리는 비로소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던 밤이 지나고 포천의 산자락 위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왔습니다. 수사단에 의해 압송되는 알자회 일당들의 비굴한 뒷모습을 뒤로 한 채 지우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내무반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피와 기름 그리고 비에 젖은 검은 가죽 코트가 놓여 있었고 무릎 위에는 아들의 영정 사진과 어젯밤 불길 속에서 건져 올린 타버린 계급장들이 담긴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대 안은 묘한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지우는 대원들을 먼저 돌려보냈습니다. 태식은 떠나기 전 지훈의 어깨를 묵직하게 한번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제 진우도 편히 눈을 감았을 겁니다. 지훈은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픔보다 더 깊은 상실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들의 영정사진 속 해맑은 얼굴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 군복 입은 엄마가 자랑스럽다던 내 말이 생각나서 엄마는 내가 겪었을 그 지옥을 상상조차 못했어. 지훈의 목소리가 새벽 안개 속으로 낮게 깔렸습니다. 그녀는 자루를 열어 시커멓게 그을린 최만식의 사단장 계급장과 김철수의 대위 계급장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아들의 사진 발치에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이것들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믿었던 놈들이다. 이제는 한낱 쓰레기 조각일 뿐이지. 진우야, 이제 이 더러운 것들에 묶여있지 마라. 이 엄마가 다 끊어냈으니 이제는 저 넓은 하늘로 가거라. 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라이터를 꺼내 아들이 생전에 좋아했던 사탕 한 봉지를 뜯어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참아왔던 눈물을 비로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의 요원도 위험 있는 장군도 아닌 자식을 가슴에 묻은 평범한 어미의 통곡이 텅 빈 연병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우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정복 상의를 펼쳤습니다. 어깨 위에서 빛나던 중장 계급장 3개.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계급장들을 손으로 뜯어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목숨보다 소격히 여겼던 명예였지만 아들을 지키지 못한 엄마에게 이 금속 조각은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군복을 벗는다. 이제야 비로소 내 엄마로만 남을 수 있겠구나. 지우는 자신의 계급장을 아들의 영정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가해자들의 계급장은 짓밟힌 채 바닥에 굴러다녔고 엄마와 아들의 이름 없는 명예만이 새벽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지우는 아들의 유골함을 들고 부대 뒷산, 진우가 평소 좋아했다던 탁 트인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아들의 유골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례식은 필요 없다고 했지만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뜨거운 연결식이었습니다. 잘 가거라, 내 아들. 다음 생에는 군인의 아들이 아니라 평범한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다오. 그땐 엄마가 반드시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유골이 새벽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질 때까지 지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해가 떠오르며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고 전설의 독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대 역사에는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어 거대악을 도살했던 한 어머니의 위대한 투쟁을 말입니다. 지우는 가죽 코트깃을 세우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대의 아침 기상 나팔 소리가 오늘따라 서글프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요한 종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